이제 일과 끝났지. 형이 돈은 바로 붙여줄 테니까 나가면 바로 쓸 수 있게 미리 게이밍 노트북 좀 준비를 해놔잉? 알았지? 아이고 걱정하지마. 내 친구가 컴잘알이잖아. 내가 물어봐갖고 사놓을게. 형! 친구가 윈도우도 다 깔아줬어. 게이드? 어디 있는데? 뭐? 이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며칠 전에 LG에서 그램 2022를 발표를 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몇몇 분은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CPU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 온도 때문에 조금 실망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드렸었던 타이거 레이크가요, 그램의 전 라인업에 쫙 배치가 됐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램이 원래 비싸긴 했지만 뭔가 더 비싸진 느낌 같은 느낌? 뭔가 아쉽더라고요. 사실 국내 노트북 시장에서 LG의 영향력은 상당하죠. 브랜드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노트북 영역에서는 삼성보다 반 발자국, 아니 한 발자국 정도는 더 앞서가고 있다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램의 발표 이전에 LG가 몇 가지 제품을 스리슬쩍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제품들은 바로 LG 울트라 PC 13인치대 노트북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인텔 CPU를 기반으로 하는 그램과 달리 울트라 PC 같은 경우는 르누아르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맞아요. LG에서는 그램 이외에도요, 아주 성능이 좋고 휴대성도 좋은 그런 울트라 PC를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이름이 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울트라 PC가 물론 13인치긴 하지만 무게가 1kg대 미만, 즉 그램의 무게예요. 그램은 그램이 아닌 게 돼가는데 그램이 안 붙은 다른 제품들은 그램으로 내려온다. 이거 좀 독특한 상황이죠. 자, 국내 노트북 시장에서 굉장한 강자라고 불리우는 LG가 이렇듯 르누아르 노트북 라인업을 확대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요, 이걸 딱 보면서 인텔과의 관계에서 LG가 약간 삐딱선을 타기를 시작을 했구나. 정말 과거의 인텔의 위상과 지금의 인텔의 위상, 그리고 AMD가 가지는 위상이 전혀 정말 다르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아직은 AMD 제품을 탑재한 울트라 PC가 풀 라인업을 갖춰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2021년이 다 된 시점에도 2020 울트라 PC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씩 라인업을 채워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라이젠 5세대 APU에서는 분명히 울트라 PC라는 이름으로 풀 라인업을 갖춰서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LG전자 2020 울트라 PC 15인치 라인의 막내 15UD40N GX36K라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가격은 12월 18일 기준으로 60만원 후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물론 이제 르누아르 4300U가 들어가 있는 저가형 라인업의 다른 노트북 제품들이 일반적으로 40에서 50만원에 형성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요. LG 노트북이 비싼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마감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LG라는 브랜드 값을 과연 하는지, 이 제품이 과연 그만한 값어치를 받을 만한 제품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요! 일단 박스는 무지 박스로 되어 있고요. 재포장 방지실이 붙어 있습니다. 열어주면 이렇게 본체가 나오고 제품 보증서나 2.5인치 하드 설치 가이드, 윈도우 설치 방법, 책자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박스를 열면은 어댑터가, 어댑터도 흰색이군요. 치코니 파워 테크놀로지 제품이고요. 65W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줄이 상당히 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게 색이 달라서 그런 건지 유난히 좀 희마리가 없어 보여요. 20AWG 선인데 요 규격이면은 요거랑 비슷한 용량대의 어댑터와 거의 비슷한 선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본체를 꺼내주면은 LG의 아이덴티티 색상인 무광의 하얀색 노트북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굉장히 이쁘네요. 근데 이게 라인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흔한 문양이나 배지도 하나도 단 게 없는데 LG 마크 프린팅 하나 해놓은 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디자인은 저가형 노트북 중에서는 단연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좋아요. 아마도 이 특유의 매트한 질감과 상판, 하판 등의 마감 퀄리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야, 훌륭합니다. 상판과 팜레스트는 동일한 질감의 플라스틱을 활용을 한 것 같고요. 하부면은 약간 다르긴 하는데 그렇게 이질감 없이 잘 어우러집니다. 모니터면은 검정색으로 베젤 처리를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엣지를 동글게 말아서 각진 디자인보다는 조약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드러운 느낌을 준 것 같이 보입니다. 상판 우측 하단부에는 LG라고 그레이 톤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모니터 센터에도 LG라고 큼지막하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로폭은 245mm, 가로폭은 364mm, 두께는 약 20mm 정도로 측정이 됐고요. 본체 무게는 1.76kg, 어댑터는 323g으로 합계 2.08kg이에요.
하판에는 전면 사이드 양쪽으로 스피커 홀이 2개 위치해 있고요. 후면부 쪽으로는 배기 홀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과 뒤쪽 모두요, 이렇게 길게 미끄럼 방지 고무를 배치를 해놨어요. 좌측면에는 전원 포트 HDMI 1.4, USB 3.0, USB 3.1 C타입, 오디오 콤보 단자와 LED 인디케이터가 위치해 있고요. 반대쪽에는 SD 카드 슬롯, USB 3.0 포트 1개와 이더넷 단자, 그리고 캔싱턴 락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하판 열어서 내부도 살펴볼게요. 자, 오픈 완료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판을 좀 넓게 활용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여허, 혹시 하판을 이렇게 분해를 했더라도 안에 분리가 가능한 제품들이 있어서는요, 워런티 실이 하나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아마도요, 자사가 판매한 기본품이 맞는 건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워런티 실을 갖다가 따로 해놓는 것 같은데, 워런티 실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여기에서 공급한 제품이라는 게 딱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의 소지도 없애고 딱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히트 파이프는 한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후면 방열판 쪽으로 배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와이파이는 인텔 AX200 NGW 모델을 사용을 했고, SSD는 하이닉스 OEM 제품인 PC601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리드 속도가 3100, 라이트 속도가 1300 정도가 나오고요. 스펙 시트상에 D램 캐시 사이즈가 나와 있지는 않긴 한데 D램도 탑재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테스트한 결과를 미리 잠깐 보여드릴게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로 속도 측정 시 스펙 시트와 거의 유사한 값을 보여주고 있죠. 더티 테스트 진행한 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래프 진폭이 좀 크긴 하지만 SLC 캐싱 구간을 지나고 나서도요, 꾸준히 300에서 400 정도는 속도를 내주는 편이었고요. 100 이하로 측정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제품을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저가형 라인업에서 이 정도 가격대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서는 그래도 완전히 쓰레기는 아니다,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보여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SSD는 별도의 M.2 확장 슬롯은 없고요. 2.5인치 같은 경우에는 장착 가능한 슬롯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4550mAh 52Wc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램 슬롯은 온보드 없이 슬롯으로만 2개를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삼성 DDR4 3200 8GB가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합판 연 김에 하나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이제 DDR4 3200 16GB 제품이 된 거예요. 스피커는 1.5W짜리 2개인데요. 하부를 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힌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썩 견고해 보이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힌지 자체는 약간 두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고정하는 아래의 메탈판이 약간은 좀 얇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기타 스펙도 잠깐 알려드릴게요. CPU는 라이젠 루나르 4300U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7나노 공정으로 4코어 4스레드에 베이스 2.7, 부스 3.7GHz로 작동을 합니다. L3 캐시는 4MB 1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내장 그래픽으로는 라데온 그래픽스 5코어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고, 최대 클럭은 1400MHz로 작동을 합니다. 모니터는 15.6인치 60Hz IPS FHD 모니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나와 정보에서는 태격 정보가 안 나와 있는데 그냥 누가 봐도 NTSC 45%대 제품이고요. 밝기 역시 250니트 제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세격 정보가 안 나와 있는 애들은 여기다 캘리브레이터 딱 해가지고 이제 직접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딱 좋긴 하거든요. 이것도 장비빨 고프네요. 왠지 또 제가 곧 하나 마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근데 제가 그동안에는요, 외산 노트북들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NTSC 45%짜리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 봐서 좀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트북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이런 노트북에는 안티글레어 처리를 해놓기 때문에 밝기가 좀 낮아도 실내에서 사용을 할 때는 빛 때문에 뿌옇게는 보이기는 해도 빛 반사가 심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안티글레어는 둘째 치고 글레어 패널이에요. 이거 왜 이랬을까? 이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베젤은 좌우측 9mm, 상단 13mm, 하단 24mm로 측정이 되는데요. 좌우측 상단에 비해서는 하단이 좀 광활한 편이고요. LG 마크까지 딱 박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베젤이 눈에 많이 띄는 편이에요. 모니터 각도는 135도까지 열리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니터 쪽에 좀 특이한 부분은요, 이게 상판 쪽의 무게 밸런스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힌지가 훌렁훌렁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책상에 약간이라도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모니터가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게 글레어 패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빛이 비춰져 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덜렁덜렁 되니까 엄청 거슬려요. 아무래도 이거는 힌지 쪽 세팅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힌지 쪽 마감 상태로 지금 보여드리면은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죠. 양쪽 이렇게 벌어진 넓이가 좀 다른데 약간 뭔가 대충 설계한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키보드는 10키까지 들어가 있는 풀사이즈 키보드예요. 아주 노멀한 느낌인데 뭐랄까, 분명 고급진 느낌은 또 아니에요. 키간 간격을 아주 잘 잡아놓은 편이라서요, 타건식 오타율이나 구분감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요. 키압이나 반발력도 아주 노멀하게 잘 세팅을 해놨습니다. 키캡도 덜렁거림 없이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랄까 크게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긴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깔만한 키보드는 아닌 딱
그 정도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쉬운 점은 전혀 없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일단 엔터키가 좀 많이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이건 그냥 딱 눈에 보이시니까 보시면 아실 테고요. 두 번째, 전원 버튼이 키보드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주 극혐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LED 백라이트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향키 있잖아요. 방향키는 진짜 소인국 분들에게나 맞는 사이즈예요. 피파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다? 그냥 패스해야 된다. 타건 소음도 상당히 노멀한 편인데요.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어때요? 조용하지도 그렇다고 시끄럽지도 않은 딱 그런 정도 수준이죠. 자, 다음은 트랙패드인데요. 트랙패드는 뭔가 좀 특이한 느낌이 듭니다. 외산 노트북 제품들과는 결을 달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마감 자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유격이나 합판과의 들뜸으로 인한 소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마감적인 완성도 면에서는 깔 게 없을 정도예요. 아주 훌륭합니다. 슬라이딩 느낌이라든지 멀티 제스처 기능 이런 기능적 측면에서도요. 외산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엄청나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적어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제품이 가지는 포지셔닝을 봤을 때 이런 정도의 트랙패드가 달려있으면 제가 여기서 바로 따봉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15.6인치 바디에 모니터 베젤이 좀 들어가 있는 편이라서요. 트랙패드가 좀 넓게 들어가도 공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는 편인데 이거 왜 이렇게 협소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또 하나, 이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비율 빌런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트랙패드 위치가 스페이스바의 센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품 전체의 센터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애매하게 넣어준 거야? 비율 빌런이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스피커는요, 굉장히 멋있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GTX X 울트라 스테레오 스피커 1.5W짜리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뭐 성능이 좋아 보이는 단어는 다 붙인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심지어 펑션키로 바로 가기를 해놨을 정도로 신경을 쓴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랄까, 이 세팅을 제가 아무리 바꿔도 들리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려 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첫 번째 듣고 계시는 게 음악용 세팅인 거고요. 자, 지금 듣고 계시는 두 번째가 밸런스 세팅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물론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세팅들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막 끼워도 사실 소리가 다르면 조금이라도 이게 구분이 될 텐데 진짜 뭔 차이인지를 아예 모르겠습니다. 플러스 스피커 품질도요, 그냥 1.5W 두 개 달려있는 저음역대 많이 날아가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딱 그 정도 품질입니다. 자, 캠은 720p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외산 노트북 캠을 비교를 해드리면서 레노버와 나머지들 이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 레노버가 더 품질이 후지다, 분명히 원가 절감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에이수스나 MSI에 비해서 레노버에 가까운 캠 품질을 보여줘요. 찍어놨던 영상의 얼굴 상태가 좀 말이 아니라서요. 여러분들 시력 보호 차원에서 펩시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하나 높아심을 말씀드리는데 이거 펩시 광고 아닙니다. 그리고요, 물리적 프라이빗 낫 기능은 빠져 있는데요. 하나 더, 소프트웨어적인 프라이빗 낫 기능도 빠져 있어요. 아니 뭐 이런 기능이 별거라고 그냥 펑션키 하나 파가지고 넣어주지, 이런 기능을 빼놨어요 LG님들? 요즘에 사생활 보호 기능 빼놓으면 잘 안 팔려요. 꼭 이건 탑재하셔야 돼요. 배터리는 52Wc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밸런스 모드 모니터 최대 밝기 기준으로 유튜브 FHD 영상 1개 플레이 시 100%에서 꺼지기 직전까지 약 8시간 7분 정도로 버텨줍니다. 확실히 4300U가요 4500U에 비해서도 전력을 좀 덜 먹기 때문에요. 배터리 타임을 더 길게 뽑아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테스트를 할 때 기준이 최대 밝기 기준이었기 때문에요. 이 정도 배터리 타임이라고 한다면 뭐 수업할 때 사용을 하시려고 들고 나가시는 정도다 라고 하신다면 어댑터 없이 나가셔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데일리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아까 모니터 밝기와 글레어 패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눈뽕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 그 점은 반드시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바로 성능 테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는 진짜 만질 게 없거든요. 바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리도스 모델이기 때문에요. 윈도우 설치를 따로 해줘야 되는데요. 확실히 국내 대기업답게 뭔가 정말 친절하긴 하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 윈도우 설치하는 방법까지 화면에 띄어지게끔 세팅을 해놨어요. 하기는 LG 서비스 센터에 이걸로 전화가 엄청 많이 올 것 같기는 합니다. 프리도스 모델 사신 분인데 LG전자에다 전화해가지고 요거 사가지고 바로 켰는데 윈도우 화면이 안 나오고 뭐
이상한 화면이 떠요. 어떡하죠? 이런 전화들 LG전자 서비스센터에 아마 엄청나게 올 거예요. 맞죠? 자, 아무튼 윈도우를 이렇게 깔아주고 나면요, 따로 파티션이 잡혀 있고 LG DNA라고 하는 부분에 드라이버 설치 툴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MSI 같은 경우에도 이런 툴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MSI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MSI에 비해서도 LG DNA가 훨씬 간결하고 그냥 알아서 설치를 해주는 친절한 방식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반대로 알아서 설치를 해준다는 거는 내 맘대로 이건 깔고 이건 안 깔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드라이버를 이게 LG에서 마련해 놓은 서버에서 다운을 받는 방식인 것 같은데요. 때문에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DNA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드레날린 툴이 버전이 안 맞아서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랄까, 편리하기도 한데 약간 불편하기도 하다? 그런 느낌? 자, 이제 벤치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로 LG 컨트롤 프로그램에서는 퍼포먼스 설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 연결 상태에서 윈도우에서 제공하라는 최고 성능 모드로 측정을 했고요. CPUG 벤치 결과는 싱글 463.7포인트, 멀티 1561.6포인트예요. 싱글 점수 같은 경우에는 르누아르 4500U, 4700U 같은 제품들과 큰 오차 없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코어 수가 좀 적다 보니까요,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멀티 점수가 좀 낮게 나오기는 합니다. 시네벤치 R20은 멀티 점수로 1624포인트, 시네벤치 R23 기준으로는요, 싱글 점수 1084포인트, 멀티 4181포인트로 측정이 돼요.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CPU 스코어 2649점, 그래픽 스코어 678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피직스 8089점, 그래픽 2296점으로 CPU 벤치 결과, GPU 벤치 결과 점수 모두 아주 디폴트한 4300U 점수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히트파이프 한 개로도 4500U 정도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요, 4300U에서 온도 때문에 성능적인 면에서 스로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제성능이 나와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게임 테스트도 진행한 걸 보여드릴게요. 게임은 총 5종을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롤입니다. 풀옵션 기준이고요. 평균 100프레임 정도, 하위 1%는 70프레임 정도가 측정이 됩니다. 한타 때 이펙트가 막 몰리는 상황에서도요, 60프레임 근처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60Hz 모니터를 사용하려는 이 제품에서는 전혀 프레임 변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주 여유있게 플레이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FHD 기준으로 렌더링 스케일 100%, 최하위 플레이 시 약 40프레임대 중반, 하위 1% 프레임은 약 30프레임 정도가 측정이 되고요. 렌더 스케일을 75% 정도로 내렸을 때는 평균 프레임이 60프레임대 중반, 하위 1% 프레임은 40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4500U 넣은 제품들과 좀 차이가 나죠? 이게 이제 4300U에 들어간 라데온 그래픽스와 4500U에 들어간 라데온 그래픽스가 좀 차이가 있어요. 부스트 클럭에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픽 코어 숫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4500U에 비해서는 살짝 딸리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롤이나 이렇게 저사양 게임에서는 크게 차이 나진 않긴 하는데 4500U에서 아주 버겁게 돌렸었던 오버워치 오니까 이게 좀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레인보우 6 CG입니다. 렌더 스케일 100%, 그래픽 품질은 올 라즘으로 진행을 했고요.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평균 30프레임대 중반, 하위 1%는 30프레임 정도가 측정이 되었어요. FPS 게임인데 이런 정도로 프레임이 나온다, 이건 좀 플레이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피파 온라인 4예요. 저번에 120프레임까지 프레임 제한이 풀린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 사양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내장 그래픽에서는 720p 기준으로 인게임에서는 60프레임, 세레머니 등을 할 때는 30프레임 한 개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최대 프레임 뽑아주면서 GPU 로드율 편안하게 남도록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이죠.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어우, 이건 안 되겠네요. 평균 20프레임대 중반, 하위 1%는 10프레임도 안 나옵니다. 어우, 드득 끊기는 게 멀미가 오지는데? 배틀그라운드는 그냥 포기하죠. 게임시 온도는요, 맥스 온도 기준으로 봤을 때 CPU가 80도 수준, GPU가 70도 수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온도도 무난한 수준인데요, 소음도 꽤나 정숙한 편입니다. 게임을 한참 하고 있을 때도요, 쿨러도 소음이 거의 안 날 정도로 아주 정숙하고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쿨링에 있어서 약간 거슬리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제품 자체에서 온도에 대한 RPM 세팅이 아주 세밀하게는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예를 들어 본다면요, 74도와 75도일 때 RPM 세팅이 변경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이게 세밀하게 RPM 세팅이 돼 있으면은 74도에서 75도로 딱 넘어갈 때
혹은 75도에서 74도로 딱 넘어갈 때 소리가 굉장히 커지거나 굉장히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소음의 편차가 크면 안 되는데요. 이 제품은 RPM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구간에서 이 온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 온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이럴 때는 RPM이 변경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요동을 치면서 소음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원래 소음이라는 게요, RPM이 높아도 소음 수준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거슬리는 거는 RPM이 변경이 되는 게 더 많이 거슬리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RPM 변동에 따라서 소음이 들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민감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오케이?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라이젠 르누아르 4300U가 탑재된 대기업 노트북 LG전자 2020 울트라 PC 15UD40N GX36K라는 제품에 대해서 진하게 알아봤어요. 이 가격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훌륭한 디자인과 마감, 그리고 대기업 특유의 친절함과 빵빵한 사후 지원이 무기였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외산 노트북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 또 하나 저가형 라인업이 가지는 그 한계치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제품을 선택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LG 노트북들 가격들 한번 보시고요, 특히 타이거 레이크 들어가 있는 그램이라든지 이런 애들 가격을 한번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을 다시 봤을 때 정말 선녀처럼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